2022년 5월 31일 재탕3탕 생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사람 부려먹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치해야 하나요?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해자가 돼주마, 내가 악랄한 가해자가 돼주마 하면서 걔 난장판을 피웁니다. 엎어버려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너는 좋은 사람, 너는 피해자, 나는 가해자, 나는 못된 사람. 그래서 못된 사람이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치가 떨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가족들과 손절을 한 것도 이런 저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접촉을 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저를 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난리치고 연병 떨게 뻔하니까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것으로. 뭐라고 하죠? 똘끼와 약간의 분조장, 분노조절장애. 분조장 있는 애들 보면은 약한 사람한테만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술 처먹다 어떤 아저씨랑도 대판 싸웠고, 모텔에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 도박 나온 사람하고도 엄청 싸웠고,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랑도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또 나이를 먹고 나서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고 있어요. 적당한 대답이 되었는지요? 41살에 간호조무사 실습하는데 30대 간호조무사가 반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놓으세요. 쌤, 그거 이렇게 하는 거지? 요렇게. 여기 싸가지 없는 년들 있거든요. 요런 여초 사회에서 짬차는 년들 중에서 요렇게 나대는 애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족밥인 애들이 요렇게 왕 행세를 합니다. 특히 실습하는 경우엔 그래요. 직장 동료로 만났다면은 그거는 개인 성향차인데 친하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습을 하는데 반말을 한다. 그거는 갑질의 일종이죠. 그래서 대충 이제 반말을 섞어서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인연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확 나잖아요.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럴 때는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한다. 간호조무사 실습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당할 여지가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학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호조무사 실습 기간에는 뭐 학점 주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보시고. 그쵸? 족밥이죠. 남자한테 차이고 병원에서 찔찔 짜다가 저한테 반말하고 짜증내요. 지금 이 나이 차이가 너무 확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세요. 네가 반말하는 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서로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내가 실습 끝나고 너네 병원에서 와가지고 난장 친다고 너 바로 되갚아준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대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의견 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한테 한번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실습을 여기서 하고 싶은데 누구누구 직원이 땡땡땡 직원이 반말을 깐다. 나는 이렇게 모멸적인 환경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들하고서는 여기서 있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뭐 거기 말고도 실습할 병원은 많으니까요. 원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맘카페 조리돌림. 네, 맘카페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는 것도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원장들을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고, 원장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굉장히 절약하는 실습 시스템으로 꿀을 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게 거기가 작은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이었어요. 큰 병원이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반말을 하기가 쉽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근데 그러고도 반말하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는데 반말을 했더니 직원이 좀 멍청하네요. 멍청해요. 멍청한 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애 보면 일도 못해. 병신인데 그냥 누구 신입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은 갈구고 깝을 칩니다. 이상한 년들이 있어요. 아니 멍청인 게 나중에 그 병원 와가지고 갑질하고 깽판 부리면 그거 지가 감당이 될런지. 여적여, 남자들이 말하면은 여적여라고 하나요? 보적보라고 하지? 보적보라고? 맞아요. 여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웃긴 것처럼 부족보는 여자들끼리만 얘기하자. 나가 존나 짜증나요. 제가 여초 사회에서 일을 했지 않겠어요? 저보다 어리고 후배라도 말 놓기 힘들다. 원래 친한 동생 아니면 그냥 존대가 편하고 거리가 있어서 좋아요.
저도 반말이 안 나오던데?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어리든 간에 저는 반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1학년 때 들어가서는 애들이 내가 나이 많은 걸 알았고 다들 조카뻘이지만 저도 말을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나 모르는 애인데 모르는 애인데 어떻게 반말을 해. 회사 동료랑 서로 존댓말 쓰니까 거의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싸울 일은 거의 없었구나. 아, 싸웠구나. 죄송합니다. 옛날 공장 다닐 때 그 조장 애랑 한번 좀 언성을 높였는데 다 저의 불찰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끌려갔어요. 그 윗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답니다. 저는 뭐 그런 직장 생활 자체에 단체 생활 자체에 미련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나 평판 안 좋은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조까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커리어가 끊겼지만 많이 끊겼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동료들한테 원장 욕해놓고 본인은 원장 비위 잘 맞춰줘서 황당했다는. 저도 처음 다녔던 치과가 사람이 자리만 뜨면 욕을 하는 거야. 맨날 원장 욕하고 뭐 실장 없으면 실장 욕하고 바로 욕하다가 또 들어오면은 또 가만히 있고. 저는 욕할 사람이면은 아예 말을 안 섞거든요. 근데 또 말 잘해요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 뒷담 까고. 근데 그런 것도 분위기가 뒷담 까는 애가 있으면 계속 뒷담을 까는데 그것도 케미가 맞는 뒷담러가 있어요. 뒷담 까는 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이 퇴사를 하면은 얘 혼자 뒷담을 못 가요. 그래서 요 둘을 띄워놓으면은 이제는 누군가를 뒷담을 하지 않는 굉장히 깔끔한 회사 분위기가 된다는 것.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렇게 퇴사를 해버리니까 정말 쾌적하고 좋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초사회에서는 그러다가 한 명이 또 들어와요. 빌런이 들어옵니다. 나이 먹은 능구렁이, 10년 묵은 능구렁이가 와가지고 지 멋대로 막 휘저으려고 하고, 그럼 또 뒷담화 말고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을 하게 되죠. 케미가 맞는 뒷담러. 얘를 만나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애까지 전염을 시키는 거야, 뒷담을. 저는 뭐 걔네들이랑 말을 아예 안 섞었으니까 그냥 핸드폰이라 하고 있었죠. 맞아요. 뒷담 커플들이 분위기 다 흐림. 그쵸? 아니 그렇게 족같으면 원장이 족같으면 때려쳐야지 년들아. 왜 그거 다니고 앉았어. 카드값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또 사모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사모께서 와가지고 직원들에게 뭔가를 잘해주겠다는 의지가 뻗치는데 그때는 이제 직원이 많이 간들 때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뭘 해주겠다. 누구쌤 뭐 그냥 막 친해지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역효과. 안 나오시는 게 도와주는 것. 여초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군요. 스펙타클. 근데 그것도 직원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 지내요. 놀랍게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별다른 뭐 그런 거 없이 서로가 끌어주고 땡겨주고 위해주고 이러면서 잘 다녀요. 아니 그 사모는 좋으신 분이야. 나이도 젊고 의욕이 넘치시는 분인데 뭐랄까 안 오시는 게 도와주는 거. 그냥 애기 보시는 게 집에서 그게 도와주시는 건데 자기 딴에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뭐랄까. 그러니까 일을 잘 모르시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말 보태시고 친한 척을. 그러니까 그분 나름 잘해보겠다는 건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여기 사업장 하실 분들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여직원은 딱 2명 짝지어서 성비를 맞춰주세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쵸. 남자들도 시기질도 쩔고 남초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기질도 아주 그냥 자격지심 쩔고 여자는 여인처나 남자는 삼국지 정치적 개싸움 오짐. 얘들도 짝지 지어가지고 둘씩만 일하게 해야 돼.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파이어를 할 나이인데 본격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라서요. 만약에 파이어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3년 안에 파이어를 해야 되고 아닐 경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통상적인 정년 있잖아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안에 큰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한다. 그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 몇 살까지 남들이 다 은퇴할 때 그때도 이제 일을 존나게 하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될 팔자예요. 누님, 제주살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고양이 같은 삶이에요. 자기 항상 머물던 곳에만 머물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고 그런 거 싫어하고 여행 싫어하고요. 저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동안 있는 것들 저는 상상할 수 없고 저는 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제주살이 뭐 시간 되고 돈 되면 하시면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 집순이 제가 밖에 막 오래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 그렇게 여행을 간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싸워요.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당일치기 여행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 데를 가면 하루 숙박을 하는데 웬만하면 당일로 끝내는 식으로 저는 안 갑니다. 여행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제주도 가실 분들은 가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쓰신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수익 1000 넘으면 바로 프리미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저 넷플릭스 돈도 안 내고요. 무슨 멜론 음악 결제도 안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막 빠져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노란우산 공제 그거 가입했거든요. 세금 깔려고 돈을 내니까 통장에 돈이 없네. 통장에 60만 원 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자영업자의 통장은 이렇게 바쁘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노란우산 그거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내가 장사 망하면은 노란우산 그거 하나 남는다고. 그게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딸랑 하나 남는다고 그냥 드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저축펀드랑 ISA 그것도 저는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세금이 줄거든요. 토스 2%? 다 있죠? 다 있어요. 저 토스 2% 거기다도 넣고 카카오뱅크 적금 들고 신협 그거 저축도 있고 저 별짓 다 해요. 잔고는 별로 없고 계좌가 많죠. 계좌 부자죠. 계좌는 무슨 거의 뭐 보이스피싱급으로 계좌가 많거든요. 제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다 있어요. 우리은행 다 있어요. 계좌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미국 투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소수점 투자가 있는 겁니다. 짤짤이로. 빨간불이 최근에 좀 들었어요. 다행스럽게. 얼마 없지만 소수점 수수료요. 미니스탁은 얼마 기준이 있는데 그 밑으로만 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환전 수수료는 있겠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ETF라고. 저 ETF 하죠. ETF 위주로 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ETF 했는데 물렸죠. 그거 한 10년 이상 가지고 가야겠죠. 아니면 물을 존나게 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나만 투자 안 하나? 적금 최고. 적금도 당연히 해야죠. 적금하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돌려야죠. 기본 마이너스 15%.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ISA 기본 마이너스 15% 깔고 가는 것이죠. 저는 늘 말하지만 적금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짤짤이로 투자 같은 거 짤짤이로 이렇게 공부가 덜 됐고 그렇다면 아니 뭐 공부를 해도 지금은 다 물려 있어요. 언니 80kg 넘어요? 넘지 않을까요? 100kg? 100kg 안 돼요. 됐죠? 똑같은 질문 계속. 나 또 저기 다이어트 컨텐츠 하게 하려고. 저 사실은 120kg입니다. 저 휠체어 타고 다녀요. 살쪄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요. 몇 톤이야? 0.1톤? 0.1톤입니다. 헐, 100은 안 넘어 보이는데? 120kg예요. 못 걸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닌다니까. 120kg라고. 뒤뚱뒤뚱. 산소호흡기 필요하다니까. 밖에 내가 왜 못 나가는 줄 알아?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그래. 저기나 알아봐줘. 저기 뭐냐. 전동 휠체어나 알아봐줘. 왜 저런 질문을. 몰라요? 다른 방송 보다가 온 거라서 질문 뜬금없었네요. 뭘 뜬금이 없어 3번인가 4번인가 물어봤는데 아까? 다 뒤져볼까? 누가 80kg를 얘기하느냐? 120kg예요. 곧 있으면 130kg 되거든요. 몸무게 잘 맞추는 편인데 70kg대? 저 되게 많이 나가요. 내가 70kg 날라댕겼다니까. 70kg 때문에 내가 날라댕겼죠. 우리 65kg 미만이면 저체중인 거 아시죠? 전동 휠체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64 찍고 굽혀서 양말 신기 힘들어서 뺐어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저 64kg 때는 날라댕겼다니까요? 64kg? 64kg 나 날라댕겼는데? 그때 애들이 그러는데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입학할 때 제가 69kg까지 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슬림했다. 근데 제가 방학 때 좀 운동해가지고 살을 뺐어요. 그래서 한 60대 초반?
뭐 그랬는데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얼굴 홀쭉하다고 그래가지고 실습복 안 맞는 애 있잖아요. 내가 바꿔줬어요. 입던 옷이 좀 헐렁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랑 바꿔줬다니까요. 64kg면 야 인목님이 공중부양 불면 날아가는 나이. 이러면 내가 저기 상처받아가지고 쌍년들이 나 돼지라고 약 올려서 이렇게 상처받고 살 뺄까봐. 근데 내가 코락코락한 인간 아니지. 재택 이후 10kg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1년 새 10kg 넘게 쪘죠? 그때 찐 거예요, 그때. 그때 쪄갖고 이렇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시향이들이. 하지만, 상처를 안 받는다. 몸무게 기싸움. 이를 악물고 그냥 살을 더 찌우고. 1년간 3kg 쪘다고 말하면 여기서 강퇴. 3kg는 솔직히 똥만 싸도 빠지는 거잖아요, 3kg는. 기본적으로 10kg 정도 쪄줘야지. 살짝 좀 살이 올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예인으로 거듭나고 4년 만에 25kg 쪘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4년 만에 25kg. 진짜 그 사업을 해도 그런 거 아세요? 어디까지 찔 수 있나 실험하는 중. 70 몇 킬로 나갔을 때도 이게 맥스다. 과식도 안 했고 계속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했어요. 근데 더 찌더라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무한한 가능성. 살도 무한하게 찔 수 있다. 30kg 쪘다 지방간. 당뇨 진단받고 2달 10kg 빼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진단 나오고 나 살기 위해 뺍니다. 이지랄하면서. 살기 위해 다이어트 드립 치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곤약 젤리 공구합니다. 이지랄하고 이거 짜먹으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젓가락 던짐? 젓가락을 왜 던지셨죠? 먹던 거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또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먹던 거는 계속 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한계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도 찌는구나. 살 빼신 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뺐는데 쪘죠, 제가. 빼기는 또 한 번 빼면 또 오지게 잘 빼는데 찌는 것도 금방이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잘 안 먹고 대신에 과자 같은 걸 먹었어요. 간식을 위주로 먹었거든요. 과자 이런 것도 되지만 과일이나 무슨 스무디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쪄요. 근데 쟤를 만나면서 밥을 어느덧 많이 먹기 시작했고, 제가 원래 3분의 2 공기 정도 먹거든요. 그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데 어느덧 한 공기를 다 먹기 시작했고, 거기다 한 숟가락 더 먹고 둘이서 3인분 시켜가지고 먹고, 그래서 이렇게 확 불어버렸답니다. 살 빼는 그 다이어트 했던 방법 그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먹고 그게 지속력이 없어요. 평상시에 먹는 거에서 양을 줄여야지 괜히 샐러드 쳐먹고 닭가슴살 쳐먹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먹으려면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평생. 안 그러면은 다시 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바깥 출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늘려서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하고, 간식 같은 거 좀 덜 먹어야죠. 간식을 먹으려면 밥을 먹지 말든가, 옛날처럼. 곤트란시리의 키나망. 죄송해요. 당연히 먹어봤죠. 안 먹어본 게 없음? 죄송합니다.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빵도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소금빵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그거 있어가지고 제가 또 먹었어요. 짝사랑 오빠가 비만이나 싫다 해서 20kg 뺐어요. 밥숟가락 놓음. 근데 이것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살을 쪄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또 요요란 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살을 빼셨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꾸 집착을 하면은 나는 살을 빼야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존재, 내 스스로 나 자체로 이제 사랑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계속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kg 쪘든 20kg가 쪄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랑이 또 식을 수 있는 거고, 얘 아니래도 만날 새끼들 많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살 빼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날씬하고 예쁘고 이런 걸로 평생 살 수 없어요. 우린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외모 뜯어먹는 직업 아니면 내 실력을 기르고
그렇게 커리어 쌓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은 커리어는 안중에도 없고 맨날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끼 까고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런 애들 보면은 존나 못생겼어. 너 여자 외모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보면은 얼굴이 시청나고 존나 못생기고 지도 살찌고 막 그런 애들.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 존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인정해줄 필요 없어요. 네가 뭔데? 쏠까? 이런 식으로. 뒤에 같은 비만인 만나 행복. 그쵸? 해피엔딩.